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재무관리를 강의하고 있는 지한송 회계사고요. 그다음에 오늘 설명회를 진행하게 됐고요. 오늘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면 일단 공인회계사 관련해서 여러분 회계사 시험 보러 오신 거죠? 공인회계사 관련해서 시험 과목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학원의 커리큘럼, 그 다음에 저희 학원만의 장점을 하나씩 설명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면 여러분들은 개편된 첫 해에서 이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작년과 다르게 이제 여러분들은 IT의 학점까지 좀 이수를 하셔야 되고요. IT. 그래서 IT에 대한 중요성을 좀 더 강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공대생, 근데 공대생이라 해가지고 뭐 크게 뭐 의미가 있나? 이게 3학점밖에 안 되니까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IT 3학점을 추가로 여러분들이 이수를 하셔야 되고요. 학점 이수 신청은 한 연말에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계사 공부를 쭉 하다가 한 12월, 1월 이제 등록할 때쯤 회계사 시험 이제 1차 등록할 때쯤 학점 이수를 이제 다 완료를 해야 되는데 한 몇 월에 있나요? 보통? 몰라? 1월이요? 그 정도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도 그때 지원할 때 영어 점수를 이제 확보해야 돼가지고 내요. 그러면 영어도 이제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해 놓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유효기간 있잖아요. 유효기간이 있어서 2년 내 어학시험, 원서 마감일 역산해서 2년 내 어학시험에서 여기 있는 그 토익 같은 경우에 700, 요새는 GTF도 많이 보는데 요거를 넘겨야 됩니다. 넘겨야 되고 미리미리 요거는 좀 보셔야 돼요. 지금 준비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있어요? 다들? 지금 하세요. 지금 하는 게 나아요. 지금 초반에는 시간이 조금 어느 정도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 미리 하면 좋습니다. 나중에 막 이제 바쁠 때 막 9월, 10월 이때 영어 공부하게 되면은 이거 진짜 하기 싫거든요. 진짜 하기 싫어요. 지금은 그날 지금도 하기 싫겠지만 지금 차라리 지금이 나아요. 그렇고 그 다음에 시험 과목을 볼까요? 보면 일단 여러분들이 회계법인 가면 요 세 부서에서 근무를 하게 될 겁니다. 가장 많이 하는 부서가 여기 있는 회계감사 부서고요. 많이 가는 부서가 보통 많이 가죠. 그 다음에 세무자문, 재무자문이 있는데 빅4 기준으로 보면 이 재무자문의 비중이 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관리의 비중이 좀 더 커지고 있어요. 그걸 좀 반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시험 제도도 그걸 좀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요 50%는 회계감사 본부에 갈 거고요. 회계감사 본부에 갈 거고 30% 한 20%. 근데 여기는 거의 다 회계사만 있어요. 근데 AI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CPA죠. AI가 아니라 인공지능이 아니라 AI CPA가 있고 그 다음에 KI CPA가 있는데 KI CPA가 거의 대다수고요. 그 다음에 AI CPA들이 영문 보고서 작성할 때 조금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회계사. 여기서는 호칭들이 회계사예요. 회계사님, 회계사님, 회계사님. 여기는 또 누가 있을까요? 회계사 말고. 세무사들이 있습니다. 세무사들이 있으니까 호칭이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회계사, 세무사 모를 수 있잖아요. 이거 회계사인가 세무사인가? 이거 모를 수 있거든요. 같이 세무자문을 하지만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여기는 누가 있어요? 다 있습니다. 회계사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외국에서 대학 나온 출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AICPA, CFA 이런 거 따가지고 들어오고 그래서 여기는 약간 다 몰려 있습니다. 몰려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호칭이 직급입니다. 직급. 그래서 제가 있던 회계법인은 그 KPMG인데 거기는 직급 체제가 딜 직급 체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 2년 차까지는 연구위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위원님이에요. 되게 높아 보여요. 그래서 위원님이고 그 다음에 3년 차부터 뭔지 아십니까? 대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3년 차에 과장입니다. 그래서 3년 차부터 5년 차까지 과장이고요. 6년 차에 차장입니다. 벌써 차장이에요. 6년 차에 6, 7, 8 차장하고요. 9년 차쯤에 이제 부장입니다. 부장. 그래서 직급이 있어요. 그래서 직급을 부릅니다. 위원님, 과장님, 본부의 절반이 과장이에요. 그래서 과장, 차장이 넘쳐나는 이런 회계법인 안에서 근무를 하게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회계감사를 이제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과목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회계야, 그 다음에 회계 기준, 감사할 때 쓰는 감사 방법,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세무자문을 위해서 세법 세무회계를 공부하는 거고, 재무자문을 위해서 제가 강의하고 있는 재무관리를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요거는 바뀔 수도 있는데 이제 2024년 시험 기준으로 보면은 3,000명 뽑아요. 2024년 기준으로 3,000명 뽑는데 크게 변하지는 않을 거라서 요 안에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3,000명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은 그런데 전체 수험생이 한 10,000명에서 12,000명에서 15,000명 등록을 하거든요. 그러면 1차 시험 기준으로는 5대1인데 5대1이면 생각보다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공부 잘하는 15,000명입니다. 공부 잘하는 12,000명이니까 그 안에서 3대1, 5대1은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재수생도 있고 그 다음에 유탈자들도 있고 실력자들이 즐비하기 때문에 초시생들이 1차에 합격하려면 그만한 또 노력을 충분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차 과목을 보면 감사는 요거는 2차 때 공부를 하고요. 회계 원리는 직접적으로 시험에 출제가 안 되고 얘네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행학습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가 회계 원리를 먼저 선수강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나중에 우리 그 커리큘럼이 있으니까 그 커리큘럼 안에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법 보고요. 그 다음에 재무관리 보는데 이 재무관리가 경영학 안에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경영학, 일반 경영학인데 이제 마케팅 그 다음에 생산관리는 제외되고 그 다음에 인사 노무만 이제 보게 되고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경제학이 있고 그 다음에 기업법이라고 해가지고 원래는 상법이었는데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어수법이 없어지고 추가적으로 공인회계사법이라는 이제 외관법이 이제 들어가는데 자 이거를 1차에 봐요. 양이 되게 많습니다. 1차가. 근데 요렇게 해서 150점이고요. 요렇게 해서 100점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랑 합쳐서 80점이고요. 경제학 단독 80점, 기업법 단독 100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 510점 중에서 한 370, 80 정도 맞으면은 1차에 뭐 합격 커트라인 정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차도 요거 2024년 기준이고요. 1250명을 최소한으로 뽑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1250명 이상 뽑아요. 그러니까 1250. 그러면 1차에서 3000명 있고 그 다음에 2차에 1250명이니까 약 경쟁률이 3대1 그 정도 되는데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 3대1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2차까지 합격하는데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엄청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과목을 보면은 앞에서 여기에 그 경영학, 경제학, 기업법 여기 과목들이 이제 1차만 있었는데 2차에 없어지고 그 다음에 2차에는 원가관리 회계가 이제 단독으로 100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재무회계가 단독으로 150점인데 이게 뭐 중급회계랑 고급회계로 나눠지나요? 그렇게 나눠지고 그 다음에 회계감사 100점, 세법 100점, 그 다음에 재무관리 100점 이렇게 해서 총 550점이 됩니다. 그리고 과목은 6과목이에요. 5개인데? 요게 2가지로 나뉘어져요. 여기 재무회계가 중급회계랑 고급회계로 나눠지니까 총 6과목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 정도면 뭐 어떻게 공부하는지 빡세겠다라는 생각만 가지시면 됩니다. 뭘 공부하겠다 이거는 하다 보면 알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느껴야 될 거 마음가짐. 이제 공부해야 될 마음가짐. 빡세겠다라는 생각만 가지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과목별 저희 강사진들 소개를 드릴 텐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참석률이 거의 다예요. 다 오셨고 전수환 선생님은 도망갔습니다. 도망가셨고 그 다음에 이은종 교수님은 일정이 있어가지고 오늘 못 오십니다. 그래서 나머지 분들 한 명씩 좀 설명을 드릴게요. 소개를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재영 선생님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실 때 박수 부탁드릴게요. 나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재무회계 강의를 맡게 된 최재영 회계사입니다. 일단 뭐 방금 지원 선생님이 말씀 잘해주셨다시피 이 재무회계가 가장
비중이 높고 그리고 난이도 높고 해서 그래서 저희 종합반 시작하고 나서부터 거의 한 2달 동안은 제 얼굴만 보실 거예요. 거의. 예, 그래서 월화수목금 또는 월화수목까지 계속 재무회계 수업이 있다 보니까 저랑 좀 많이 이제 살을 비벼대면서 이제 수업을 들으셔야 되는데 근데 뭐 저희 종합반 모토 자체가 일단 쉽게 스텝 1, 2 나눠져 있는 이유 자체가 이제 학생분들 처음 회계 공부하신 분들이 이 회계사 시험에 합격할 정도로 실력을 처음부터 쌓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운동한다, 뭐 마라톤 같은 거 한다고 한다면은 처음부터 이제 못 뛰는 사람 데려다 놓고 42km 갔다가 첫날부터 뛰게 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뭐 조깅도 하고 5km 뛰고 10km 뛰고 이렇게 좀 단계별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저희가 종합반을 스텝 1, 2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렵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제 합격의 그 실력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큰 결심을 하고 오셨는데 그만큼 저희가 잘 끌어드릴 테니까 믿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 최경영 선생님 원가관리회계 가르치는 최경영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원가관리회계 강의하고 있는 최경민 회계사라고 합니다. 뭐 강사분들이 워낙 많이 오셔서 짧게 그냥 할 말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까 그 최재형 선생님께서 무슨 뭐 마라톤을 하는 거에 이렇게 비유를 하셨는데 사실 뭐 수험 생활을 마라톤에 많이 비유를 하죠. 사실 장거리 레이스이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수험생분들을 저희들이 만나 보면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처음부터 좀 강한 심장을 갖고 태어나신 거야. 그래서 냅두면 잘 뛰어. 막 다리에 근육이 막 엄청나게 많이 있는 채로 태어나신 거야. 그래서 냅두면 잘 뛰어. 근데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사실은 이게 초반에 좀 잘 독려를 해줘야만 뛸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좀 계시고요. 성향도 좀 많이 다르신 것 같아요. 수험생분들을 보면 어떤 분들은 앞에서 그냥 냅다 뛰면서 나 뛰는 거 보고 알아서 따라와 이렇게 하면 잘 따라오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옆에서 같은 라인에서 뛰면서 계속 야 좀만 더 힘내 이런 식으로 독려를 해야 잘 뛰시는 분들도 있고 극단적으로 어떤 분들은 뒤에서 어떻게든 막 밀어들어야만 따라가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워낙 수험생분들이 다 천차만별인데 사실 이제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 가장 장점이 뭐냐면 일단 강사들이 다른 학원 대비 그죠? 타 학원 대비 나의 연령대가 좀 젊고요. 그리고 장점이면서 사실 저희들 입장에선 단점일 수도 있는데 종합반 인원 수가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약간 소수 정예로 좀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강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수험생들 한 사람들의 그런 특성들, 성향들 이 사람은 어떻게 해줘야만 잘 뛴다라는 것들을 다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든든한 그런 러닝메이트로서 수험 생활을 좀 함께 하겠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세무회계 강의하시는 양소영 선생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세법 강사 양소영 회계사고요. 뭐 세법 과목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세법은 재무회계를 선행을 하시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회계 원리 여러분들 요거 듣고 제가 판서를 좀 잘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적을게요. 회계 원리 듣고 이제 하실 게 재무회계. 요걸 하고 나서 세법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 이유가 세법 같은 경우에는 뭐 법인세법 그리고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이 세 개의 세목이 가장 중요한 세목인데 그 중에서 법인세법이 재무회계하고 좀 관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순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법인세법만 있는 게 아니라 소득세도 있고 부가가치세도 있어요. 소득세법이랑 부가가치세법은 재무회계하고 크게 관련이 없어가지고 제가 재무회계 할 때 세법 중에서 소득세법하고 부가세법을 먼저 가르쳐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재무회계 중에서 중급회계 한 상 정도 나간 시점에 법인세법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커리큘럼을 잘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법인세가 재무회계하고 많이 관련되어 있는데 보면 통상적으로 재무회계를 잘하시는 분들이 세법을 잘하시더라고요. 법인세가 시험 비중으로 봤을 때는 한 40% 정도 나오거든요. 1차 시험 기준으로도 40%, 40문제 중에서 한 14문제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도 40%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비중이 되게 높은 세목이라 가지고 재무회계를 아주 잘하셔야 된다라는 거. 이걸 못하면 재무회계 점수도 안 나오고요. 세법 점수도 안 나와요. 망하겠죠. 그래서 망하지 않으려면 재무회계를 좀 탄탄하게 기초를 좀 잘 잡고 그 다음에 세법을 공부하시는 게 좋긴 합니다. 그렇지 이제 부가가치세랑 소득세는 재무회계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커리큘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무회계하고 시간표가 거의 병행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법인세를 먼저 들어가진 않으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요렇게 하고 나서 세법 진행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법 양이 많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해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이해는 제가 시켜드릴 거고 암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겠지만 그것도 좀 수월하게 제가 앞글자 특이한 거 많습니다. 북한 병장 뭐 이런 것도 있고 가구 할매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걸로 다 기억할 수 있게 암기를 할 수 있게 도와드릴 거니까 믿고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또 다음 선생님 소개시켜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네요. 아 예. 예. 재무관리를 맡고 있고요. 그 재무관리 과목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재무관리가 좀 구성이 되어 있는지 보면 이게 1차에서는 경영학 80점 중에 60점 정도 그 포션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차는 단독으로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요거 수학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학을 못하면 이게 좀 이해하는데 오래 걸려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이공계생들 있죠. 이공계생들이 재무관리를 조금 더 잘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수학을 좀 잘하셔야 돼서 근데 뭐 대단한 수학은 아니고 중학교 3학년 정도의 수학 그 정도 있으면 되는데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중학교 3학년 정도의 수학이 생각보다 난이도가 있습니다. 고1까지 하면은 너무 좋거든요. 고1까지. 고1에 뭘 배우냐면 확률과 통계를 배워요. 확률과 통계가 베이스가 되는 과목이다 보니까 얘는 회계랑 세법 얘네들은 과거에 있는 사건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뭔가 의사결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감사하고. 근데 얘는 미래를 추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이게 야부리 그러니까 수학적인 확률과 통계랑 그 다음에 설득력 이런 것들이 좀 더 이렇게 발휘되는 그런 과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을 약하면 여러분 눈빛이 지금 흔들리는데 수학 얘기하니까 그래서 수학 기초 강의가 유튜브에 있습니다. 제가 찍은 수학 기초 강의가 있으니까 뭐 지한송 수학을 치든 수학 기초 재무관리를 치든 하면은 수학과 관련된 기초 강의가 무료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거를 참고하셔도 되고 나는 뭐 수학 뭐 잘하는데 라고 하신 분들은 그냥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배우지 않은 수학이 나오면 그거는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수학과 관련된 내용이 조금 나오니까 그거를 좀 인지하시고 이제 수업을 들으시면 되고 재무관리 수업은 뒤에 있어요. 앞에 것들을 다 해야 되거든요. 회계, 세법, 원가, 그다음에 뭐 필요하면 경제학까지. 그래서 앞에서 어느 정도 선행학습이 된 상태에서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업 딱 들어가면 절반이 사라져 있어. 이게 없어집니다. 사람들이 한 명씩 사라질 때쯤 제가 또 그 인원들을 데리고 끝까지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거의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재무관리 때는 제가 진짜 멱살 잡고 끌고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잘 살아남고 끝까지 잘 공부를 해야지만 어쨌든 버텨야지만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니까 여기서 낙오되지 않게 제가 최선을 좀 다할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도망가신 분 일단 패스하고요. 그 다음에 강두성 교수님 모셔볼 텐데 관련된 과목 소개라든지 선생님 소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유일하게 1차 과목, 1차에만 있는 경제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최재형 선생님이 회계가 가장 어렵다고 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죠. 경제학이 제일 어렵습니다. 1차에만 있는데 경제학이 제일 어렵다. 그건 이제 사실에 근거하면 꽈락률이 가장 높고 최근 한 3, 4년 꽈락률이 가장 높고
그다음에 이제 합격자 평균 점수로 봤을 때 합격자 평균 점수도 제일 낮은 과목이 경제학이다. 근데 이제 계륵이죠. 어떻게 보면 1차만 나오는데 2차에도 안 나오는데 가장 어렵다. 그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뭔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맞출 건 잘 맞추자.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회계사 경제학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기본을 튼튼하게 기본 강의를 통해서 기본을 튼튼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뭘 통해서 기출을 열심히 보자. 그래서 회계사 기출을 열심히 봐서 물론 뭐 여기에 경제학과 혹시 있나요? 경제학과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볼까요? 경제학과인가요? 뭐 경제학과 같은 경우는 전략 과목으로서 삼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명과락이라든지 혹은 한 50점, 60점 정도를 목표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번에 개편이 많이 됐죠. 여러분들 개편 사항에 대해서는 다 알고 오셨나요? 그래서 개편에서 많이 개편된 과목이 경제학이랑 경영학이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둘 다 100점씩이었는데 80점씩으로 여러분들 때부터는 줄어들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일반 경영학 같은 경우는 아까 전수환 선생님이 왜 도망가셨냐, 왜 도망가셨을까요? 이제 일반 경영학은 원래는 100점 중에서 한 몇 퍼센트였죠? 한 60점이었는데 이제는 80점 중에 20점, 60점 중에 20점이 됐다. 도망가실만 하시죠, 그렇죠? 그럼에도 이제 경제학은 이제 100점에서 80점이 되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조정되는지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어요. 100점에서 80점으로 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은 현행은 40문제 2.5점인데 한 가지 방법은 40문제가 몇 점으로 조정되면 돼요? 이 정도까지는 아까 중학교 3학년 수학이니까 2점으로 조정될 수도 있고 아니면 문제가 2.5점짜리가 몇 문제로 조정될 수도 있어요? 이거 약간 어렵다. 그렇죠? 약간 어려운데 32문제로 조정될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40문제 그대로 가면서 2점으로 조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하여튼 뭐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고 범위 자체는 줄어들지 않았으니까 최대한 이제 경제학은 이해 위주의 과목이기 때문에 이해를 기본 강의 때 열심히 잘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출을 반복 연습해서 최대한 여러분들 합격에 도움 되도록 열심히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선생님. 다음은 아마 우리 기업법 안 계시고요. 그다음에 정부회계랑 회계감사 강의하시는 손보승 선생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정부회계랑 회계감사 담당하고 있는 손보승 회계사입니다. 정부회계는요,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다라는 건 10년 전에 처음 정부회계라는 과목이 생겼는데 좀 특수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다른 회계랑은 다르게 정부에서만 쓰이는 회계를 다뤄요. 좀 특이한데 예를 들면 보통 우리가 회계라는 게 상식적으로 수익이 플러스고 비용이 마이너스거든요. 근데 정부회계는 비용이 플러스고 수익이 마이너스예요. 그렇죠? 그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초반에 들으시면 안 되고요. 하반기 때 모든 회계를 다 배우고 들으셔야 안 헷갈립니다. 이게 정부회계로 약간 스위치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정부회계 반대가 기업회계거든요. 기업회계를 다 마스터하신 다음에 정부회계를 하셔야 개념이 안 흔들립니다. 그래서 뒤쪽에 하반기 때 들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정부회계 짧습니다. 제가 20시간 내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과목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큰 산이에요. 재무회계, 뭐 원가회계, 뭐 재무관리 다 큰 산인데 정부회계는 정말 작은 산입니다. 예, 큰 산을 넘으시면 작은 산 좀 쉬어가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부회계는 1차에만 나오고요. 회계감사는 2차 시험에 나오는 과목입니다. 물론 시험이 개정돼서 기업법이라는 과목으로 해서 회계감사 일부인 우리 외감법과 공인회계사법이 나오겠지만 기본적으로 현재는 2차 과목이고요. 회계감사는 뭐냐? 아까 이제 최재형 선생님께서 재무회계 말씀드렸는데 재무회계를 통해서 회사는 이제 재무제표라는 걸 만들어요. 일종의 보고서를 만드는데 그 보고서가 제대로 작성이 됐는지 이제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이제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2차 시험에 나오게 된 이유는
1차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모든 회계 과목을 배우고 나면 그거에 따라서 기업이 제대로 회계를 했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시험에 등장을 하겠고요.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가 최대한 컴팩트하게 잘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선생님은 없으시죠? 예. 자, 이렇게 해서 모든 강사분들 소개 다 드렸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제 커리큘럼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저희가 다른 학원과 좀 다르게 그 심화반이 전체 커리큘럼 안에는 없습니다. 심화반이 없는 대신에 올인원 종합반 안에 여기 스텝 2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인원 종합반을 신청하면 그럼 심화반까지 이제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심화반을 별도로 운영하진 않고 그 안에서 그 스텝 1, 2로 나눠 가지고 운영된다는 점. 그래서 스텝 1 때 기본적인 개념들 설명드리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개념들 설명드린 다음에 스텝 2에서 그 스텝 1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또 설명드리면서 좀 지엽적인 내용들을 추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스텝 2까지 들으면은 어느 정도 커버리지는 완성이 돼요. 그런 다음에 바로 객관식 들어가서 이 객관식 훈련을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거, 지식을 쌓는 것과 시험에 합격하는 것은 완전 별개입니다. 지식을 아무리 쌓아도 시험 문제는 못 풀 수 있어요. 시험 문제를 빨리 정확하게 풀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풀려면 시간이 많으면 됩니다. 그런데 빨리 정확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객관식에서 빨리 정확하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문제풀이 스킬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풀이 스킬을 여기서 꼭 연습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다 보면, 소통을 하다 보면 아직까지 문제풀이 지금 12월 말인데 아직까지 문제풀이를 안 하고 계속 예제 보고 기본서 보고 나는 기본서 다 보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을 거야 라는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꼭 그러지 마시고 제가 서두에 좀 말씀드리는데 이 객관식은 꼭 문제 풀이하는 스킬 이런 것들 길러야 되는 거니까 그 능력을 기르는 차원에서 있다고 보시면 되고, 파이널 특강은 이거는 뭐 과목별로 좀 많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기법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다른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뭐 모의고사 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별도로 운영하는 거니까 일단 메인은 객관식 종합반까지 생각하시면 되고, 그 객관식 종합반 끝나면 본인이 이제 문제풀이를 이제 한 3개월 정도 빡세게 돌리면서 이제 시험장에 가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간단해요. 그냥 수험 공부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지식 쌓고 문제풀이 실력 늘린 다음에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스킬을 습득한 다음에 시험장에 가서 1차 시험을 보는 거구나. 그런 다음에 1차 시험 보고 나서 그때 2차 생각하면 됩니다. 1차 시험을 보는 와중에서 2차도 조금씩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틀은 이렇게 된다. 1월 8일 날 개강하고요. 1월 8일 날. 그래서 1월 8일 날은 뭐 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최정 선생님이 이제 1월 8일 날 개강하면서 시작을 하실 거고요. 다 오세요. 내 얼굴 다 기억해 놨으니까. 다 전화번호 적었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어쨌든 그때 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200만 원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학원의 장점입니다. 우리 학원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매출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 매출도 있긴 하지만 그냥 온라인 매출이 큰 학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프라인 강의를 낮출 수가 있어요. 그냥 오프라인 강의,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이 많으면 그러면은 저희 강의 퀄리티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런 목적으로 그래서 오프라인생들한테 조금 저렴하게 이제 모집을 해서 이 99만 원이면 다른 학원 비교해 보세요. 차이. 그래요. 어쨌든 요거까지 다 있다니까요. 요거까지. 요거는 재미입니다, 여러분. 요거는 별도고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그러면 1월부터 한 8월 뭐 중순까지 하면은 한 달에 10몇만 원입니다. 20만 원이 채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루에 그 한 많게는 6시간, 7시간 이렇게 강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만 따라오면 그러면은 적은 비용으로 그다음에 합격까지 갈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그런 어떤 시스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네는 뭐 먹고 사냐? 아유, 다 먹고 삽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온라인 매출이 더 크다고요. 그러니까 다 먹고 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생각은 여러분들만 걱정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회계사가 될지 그거에만 좀 신경을 쓰신 다음에 회계사 공부에만 올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바 같은 거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냥 공부만 올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도별 모의고사 매일 거의 보고요.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제공하고 주요 과목 같은 경우에 스텝 1, 2로 나눠집니다. 주요 과목 같은 경우에. 그래서 1차만 나눈 과목은 스텝 1, 2로 이루어지지는 않고요. 2차까지 흘러가는 과목들은 스텝 1, 2로 단계별로 학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인원 종합반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다른 학원처럼 예전에도 운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 이렇게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스케줄을 짜봤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공부할 시간이 없던데. 그러니까 오후 강의가 끝나면은 6시예요. 그리고 배고플 거 아니에요? 밥 먹어요. 밥 먹으면서 좀 쉬어요. 그러면 1시간 정도 쉬다가 더 쉴까? 그러면 하다 보면은 7시, 8시 돼요. 그러면은 이제 8시 되면 이렇게 2시간 동안 앞에서 배운 8시간짜리를 복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스케줄을 짜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6시간씩 하게 되면 저희 강사진의 스케줄 짜기가 되게 힘든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일단은 합격을 해야지만 저희 학원이 발전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합격이 우선이기 때문에 오프라인생들이 합격하는 거랑 온라인생들이 합격하는 거는 저희 학원 차원에서 그 마케팅 효과가 완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생들이 합격을 해야지 마케팅 효과가 저희 학원 입장에서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저희 강사진도 어느 정도 시간을 좀 포기하면서 이렇게 스케줄을 짰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4시까지 공부하게 되면 4시까지 하죠 보통? 4시까지 하게 되면 그러면은 그 뒤에 그 복습할 시간이 그래도 상당히 존재를 해요. 근데 안 해서 문제지. 제가 보면 안 해서 문제지. 할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안 해. 생각해 보면. 근데 그 시간을 잘 활용하는 친구들이 이제 합격을 합니다. 저 복습 시간을 잘 활용해서 스케줄 잘 쫓아가는 거죠. 그러면 쫓아갈 수가 있어요. 쫓아는 가요. 제대로 가지는 못하더라도. 그러면 쫓아가면은 이제 나중에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고 룸이 생기고 그다음에 자신 있어 하는 과목들이 생기면서 그것들을 이제 보완하는 단계를 이제 객관식에서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스케줄대로 잘 따라오시면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데 그 따라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세요. 제가 겁주려는 게 아니라 어쨌든 회계사 된 사람들은 수많은 노력과 그다음에 시간을 소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마음가짐을 다 잡고 이게 놀러 온 게 아니다. 장난하러 온 게 아니다. 이거는 내 인생을 걸고 온 시험이다 보니까 그 1년 동안의 수험 생활이 녹록치 않겠구나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생각보다 할만한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겁을 제가 잔뜩 줘야지 여러분들이 하면서 할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이렇게 커리만 잘 따라가도 이제 스텝 2에서 스텝 1에서 내용을 또 리뷰 한번 하거든요. 그러니까 회독이 또 돼요. 수업을 통해서 회독도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외적인 시간에서 또 회독을 본인이 스스로 복습하면서 하시면 됩니다. 충분히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게 저희가 잘 강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객관식 종합반은 요거는 미리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이때 올인원 종합반 끝나고 나중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올인원 종합반까지 딱 하고 당장 앞에 있는 것들 위주로 이제 목표 달성을 한 다음에 그거를 달성한 다음에 그 뒤에 내용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파이널 특강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 그 학원만의 장점 설명드리면서 이제 설명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대부분의 우리 그 종합반 수험생들이 이게 집이 가까워가지고 선택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도 집이 가까우면 여기 오면 됩니다. 강남권에 있거나 저 밑에 뭐 수원, 용인, 그 다음에 과천 이런 데 있으면 뭐 오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분당 다 여기.
여기서 공부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희 강사진이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을 하긴 못하지만 매출 올라가는 속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1타는 아니에요. 솔직히 1타는 아니지만 거의 뭐 이게 뭐 좀만 가면 돼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일단은 실력적으로는 입증이 됐습니다. 실력적으로 저도 이제 강의한 지 한 7년 정도 됐는데 다른 분들은 저보다 강의 경력도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여러분들 합격하는 데는 지장이 없게 만들어요. 합격생들이 이미 많이 배출됐습니다. 우리 학원에서. 그러니까 뭐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강사진들 잘 쫓아오시면 합격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마라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멘탈적으로 되게 힘듭니다. 이 중간중간에 멘탈을 케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데 선생님이 약간 좀 거리가 멀게 느껴지고 그 다음에 어려우면 그러면은 내가 너무 힘든데 누구한테 얘기해야지? 그러면 옆에 친구한테 얘기하면 옆에 친구도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서로 힘들어하면은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 이제 상담을 하면서 그러면 그 멘탈 케어를 해줘야 되거든요. 중간중간에.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공부가 지속돼요. 이런 마라톤 해봤어요? 이번에 JTBC 마라톤 하신 분이 있습니까? 저 했거든요. 죽겠던데? 그냥 10km인데도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간에서 막 누가 응원해주고 막 이만한 뭐 따봉 있으면 이거 치고 가라고 하고, 그런 것들이 소소하게 있으면 그러면은 뛰는데 그래도 동력이 돼요. 그리고 중간에 뭐 화이팅하고 물 주고 하잖아요. 물 줄 때 멈춰서 물 먹고 뛸까? 이게 막 그런 고민을 하지만 어쨌든 그러한 과정들, 그런 중간에 멘탈을 케어해주는 그런 과정들이 되게 필요한데 우리의 학원이 특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안 오면 다 보여요. 이게 장점이죠, 단점인데 안 오면 누가 안 왔는지 압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도 알아요. 그래서 왜 안 왔는지 이제 체크가 되죠. 그리고 요거는 좀 말씀드려야 될 게, 저희 강사진들이 되게 샤이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먼저 잘 못 다가가요. 근데 오면 다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못 다가가는 그 강사들의 성격만 조금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면, 그러면은 다가오면요 열려 있으니까 10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해설도 빠르고요. 그다음에 이거 하나요? 이제 안 하죠. 그냥 월간 스마트 경영 매달 이렇게 보고서 같은 거를 이렇게 작성을 했었는데,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또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튜브가 있어요. 요새 가장 활발하게 하는 유튜브는 여기입니다. 세법 프렌즈 유튜브에서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고, 저는 옛날에는 진짜 활발하게 하다가 요새는 그냥 라이브 방송만 일요일 날 10시에 그냥 소통하고 있으니까 뭐 심심하면은 와서 질문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거의 죽은 것 같죠? 아니 이제 올려야죠. 슬슬 올려야죠. 그러니까 유튜브를 통해서도 온라인생들하고 이제 활발하게 의사소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꿈. 여러분들이 이제 이뤄야 될 꿈이거든요. 회계사 되면 뭐 회계사 된다고 뭐 AI가 뭐 이게 잠식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되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빡세게 공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 저희가 같이 이뤄 드릴 테니까 와서 같이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강사들은 이제 회식하러 가야 되거든요. 배고프거든요. 여러분들도 비 오는데 여기까지 오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돌아가시는 길 안전하게 귀가하시길 바라겠고요. 우리는 1월 8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주세요. 저 늦게 가도 되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뭐 있나요? 질문 뭐 있나요? 없습니까? 질문 있나요? 없습니까? 갈래요? 갈까요? 나중에 와서 질문 주시고, 아니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은 학원 관계자분들 계시니까 질문 또 주시면 되고, 촬영은 마치고요. 그 다음에 별도로 질문 주실 분들은 있으면은 강사 지금 붙잡고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